양자 컴퓨터 말미에 말씀을 주셨는데 공모대 포지션이 많이 잡혀 있다는 양자 컴퓨팅 섹터 IBM이 어제 향후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IBM이 주가도 같이 뛰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이번에 이제 IBM이 좀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를 2029년까지 개발하겠다라는 목표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좀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단 먼저 이 IBM, 특히 2029년도에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제품은 스탈링이라는 제품인데, 이제 200개의 논리 큐비트를 기반으로 이제 1억 개 양자 연산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200개 논리 큐비트만 되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기존에 사용하던 이 클래식 계열의 컴퓨터보다 훨씬 더 좀 뛰어난 성능을 보일 수 있는 만큼 정말 2029년만 돼도 거의 이제 클래식 컴퓨터를 이길 수 있는 실용적인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거 아니냐 하는 기대감으로 좀 많은 주가 상승이 있었고요. 특히나 만약에 지금 현재 말하는 이 스타일링 지금 예상대로만 실행이 된다면 현재 수준의 현 수준의 양자 컴퓨터 대비해도 한 2만 배 정도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 만큼 조금 이제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현재 2029년도 수준만 나와도 충분히 뛰어난데, 만약 지금 현재 이제 IBM이 생각하고 있는 2033년 이후의 플랜에는 또 퀀텀 블루제이라고 해서 기존보다 그 2029년보다 한 10배 정도 더 큰 어떤 규모의 논리 큐비트를 가지고 있는 이 양자 컴퓨터도 추가적으로 있는 만큼 확실히 좀 긴 흐름의 로드맵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특히나 이게 2029년도까지 그냥 쭉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매년 제품을 내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년 추가적인 어떤 이벤트가 계속해서 이어져서 조금 어떻게 보면 기다리는 그 지루함을 좀 줄여줄 수 있는 이런 로드맵을 좀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올해 2025년만 하더라도 일단 퀀텀 라이트호크 프로세서라고 하는 양자 칩을 발표할 예정이고, 또 퀀텀 룬이라고 하는 이 칩 안에 장거리 큐비트를 좀 연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도 함께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026년에도 최초로 이제 IBM 최초로 이런 암호화 정보 처리가 가능한 프로세스인 컴퓨팅을 발표할 예정이고, 27년에는 그 퀀텀 쿠카브라를 두 개를 좀 모듈 연결한 것을 좀 발표를 하는 등 이제 로드맵 분명히 좀 충분히 존재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2033년 이후의 로드맵까지 보면은 거의 한 오류가 좀 수천 수만 개 정도의 오류 보정된 이 논리 큐비트를 계속해서 모듈형으로 연결해나는 정말 퀀텀 집중형 슈퍼컴퓨터까지 가겠다라고 하면서 로드맵 굉장히 지금 길게 잡혀 있는 만큼 과연 IBM이 정말로 자신들의 이 로드맵에 맞춰서 이렇게 플랜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IBM의 주가를 좀 살펴보면은 생각보다 등락폭이 굉장히 좀 심하긴 했었습니다. 특히나 실적 때때로는 이 젠슨왕 CEO의 발언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 주가가 좀 크게 추청추청거렸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지금 계속해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이 양자 컴퓨팅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좋은 기업들, 많은 시장을 선도했던 기업들이 있지만 이 IBM도 이 양자 컴퓨팅 안에서는 굉장히 좀 빼놓지 않으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라는 점도 같이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IBM 현재 주가 흐름은요. 화면상에 있는 표식과는 좀 다릅니다. 현재 0.5% 상승하면서 277달러 선에서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IBM이 의료계 쪽에서는 이제 기존에 AI가 있는 왓슨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신기술을 개발하는 측면에서 좀 선구적인 역할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파리에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 퀀텀 플랫폼인 쿠다 Q를 이야기를 하면서 양자 컴퓨팅을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제대로 칭찬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이번에 이 젠슨왕 CEO는 그 파리 GTC에서 원래 과거만 하더라도 정말로 그 아이온Q 세배 ETF를 아예 청산시켜버렸던 그 사건이 있었죠. 그 양자 컴퓨터는 유용해지기 위해서는 15년, 현실적으로는 20년 정도 필요하다. 막 이런 식으로 발언하면서 양자 컴퓨팅 기업들 주가 다 엄청나게 하락했고, 심지어 이 세배 ETF 같은 경우는 그냥 아예 청산되어 버렸는데, 네. 이런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오히려 좀 의견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이제 몇 년 안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가 사용하게 될 것 같다. 자신은 이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이 대규모 커뮤니티에 좀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고 하며 이 블랙엘 200집에서 푸다큐 사용 가능하다라고 전했고요. 또 이번에 결국 이 GTC와 좀 관련해서
좀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소식들도 조금 더 있었는데 예를 들면 뭐 노보노디스크 아니면 로레알과 같은 이 유럽 내 주요 기업들과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는다던가 아니면 또 이제 유럽 안에 어제는 이 독일에서 슈퍼컴퓨터를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를 구축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에서 세계 최초 산업용 AI 클라우드를 구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독일의 1만 개 GPU를 사용해가지고 이 AI 클라우드를 구축할 예정인데요. 여기에는 뭐 BMW라던가 벤츠 아니면 뭐 셰플러와 같은 좀 다양한 파트너사들이 좀 참여하는 만큼 계속해서 유럽도 어떤 식으로 이 AI로 인한 발전 좀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과 달리 이런 정말 거의 1조 달러 이상의 어떤 대형 기업들이 특히 많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소버린 단에서 이 국가 단에서 소버린 AI가 좀 성장할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버린 AI 사실 하려고 할 때 상대적으로 정말로 이 설계 능력까지 잘 갖춰진 기업들이 국가가 많지 않다면 결국 이 엔비디아 칩을 좀 많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 소버린 AI와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좀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좀 어디까지 추가적인 성장 가능할지 네,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